안녕하세요. 젊은 남자입니다. 어느덧 신차 뽑은 지 1년이라는 시간과 10,000km라는 주행거리를 지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닌자 1000XX라는 모델의 바이크를 그동안 타면서 느꼈던 점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첫 리터급이라는 설렘과 드림카까지는 아니었지만 현실과 타협하게 되며 구매하게 된 바이크였는데, 장점을 일단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로 구매한 이유는 이질감이 진짜 1도 없는 사이드박스와 기존에 타던 닌자 650과 비슷한 포지션 때문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이크로 투어도 다니지만 이제 출퇴근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도 어느 정도 적합한 리터급을 구매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R차, 특히 레플리카를 사고 싶은 욕망도 있었습니다. 일단 배기음의 속도를 제가 안 즐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천천히 다니는 편이었지만은 R차 배기음에서 나오는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그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지숙이 이제 인숙이라고 하죠. 인숙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외관상 취향은 개개인의 취향이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호불호가 많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닌자 1000XX 그리고 그 전에 지숙이라고 불렸던 모델들 그 사이드박스를 장착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잘 어울리고, 그리고 사이드박스가 있는 바이크 중에서는 진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이질감이 있고, 실물을 보신 분들은 아마 부정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박을 탈착을 했을 때, 탈착을 하고 주행을 다녔을 때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두 가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바이크라서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디자인이었죠. 디자인은 개인 취향입니다. 디자인 때문에 구매를 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편안함이었습니다. 편안함, 타면서 느꼈던 건 편리함, 편안함. 장거리 투어 갔을 때 이제 고속 투어러답게 자세도 편하고, 그리고 윈드스크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드 같은 경우도 방풍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장거리 투어 시 이제 운전자가 가질 수 있는 피로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닌자 650 말고 다른 차종으로 장거리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바로 거의 동네 주민분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21년씩 이제 닌자 1000XX를 구매를 하셨는데, 그분 평을 따오자면은 매뉴얼 중에서는 진짜 주행 피로도가 많이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아마 자세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행 피로도나 아니면 주행 같은 경우는 스쿠터랑 비교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매뉴얼 중에서 이제 주행 피로도가 많이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킥시프트와 크루즈 옵션 추가입니다. 20년식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마이너 체인지가 되면서 계기판과 이제 양방향 퀵시프트 그리고 크루즈 시스템이 추가가 됐는데, 아마 제가 지금 퀵십을 처음 느끼면서 지금도 그렇고 처음 사용할 때도 그렇고 점점 느끼는 거지만, 아마 제가 이 녀석 말고 다른 바이크를 신차를 내리거나 중고를 구매를 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아마 퀵시프트 없는 차량은 아마 앞으로 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소장용으로 구매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에서야 실질적으로 투어를 많이 다니고 주행을 많이 하는 바이크라고 한다면 퀵십이, 특히 이제 사제 말고, 사제는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순정으로 나온 퀵십이 아니면은 제가 아마 구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편리하고 편하고, 그리고 조금 긴급시에 조금 더 빨리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퀵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속도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편리하고 좋은 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자장비를 맹신을 하는 편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잘 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운전 스킬이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생각하는 전자장비 같은 경우는 차량만 4발 자동차만 비교를 하더라도 요즘 들어서 전자장비가 워낙 많이 들어간 차량이 자동차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종종 그 전자장비로 인한 문제가 생겨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혹시 좀 불안한 불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해주기 때문에 좋기는 좋은데, 일단 불신인 것도 있고, 그 차량을 좀 장기간 소유하게 되면 그 전자장비가 오류가 나거나 고장이 났을 때에 대한 수리비도 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라이더나 아니면 차주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저에게는 약간 거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년식부터는 인수기라고 그러죠. 인수기 같은 경우는 딱 제가 원했던 ABS, TCS, 퀵시프트, 그리고 크루즈는 제가 원했던 기능은 아니지만 일단 들어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딱 3가지를 가장 원했었는데 딱 그게 합당한 바이크였습니다. 사용해본 결과 ABS는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봤고, TCS는 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퀵십은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퀵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제로 단방향이나 아니면 양방향으로 설치해서 매핑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세팅을 해서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원 제조사에서 세팅을 하고 나오는 순정 퀵십과는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세팅을 정말 깔끔하게 한다면 사제도 괜찮겠죠. 근데 제가 겪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들어봤던 이야기는 사제로 장착했을 때 단방향은 괜찮으나 양방향은 조금 무리가 있는 차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물론 좀 순정으로 나온 거랑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크루즈 시스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조건이 나눠져 있죠. 물론 퀵십 같은 경우도 이제 1단에서 2단 올라갈 때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고, 중간에 이제 중립이라는 기어가 있기 때문에 퀵십 같은 경우도 이제 2단에서 3단 올라갈 때, 그리고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RPM 한 6000 이상이었을 때 2단에서 3단, 3단에서 4단, 이제 4000, 5000 그런 RPM보다는 RPM이 어느 정도 일정량 차량에 이제 힘이 가해졌을 때 사용하면은 거의 이질감이 없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크루저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다른 메이커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가와 차종은 아마 공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된 걸로 알고 있는데, 크루저 시스템 같은 경우는 3단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시속이 40인가 50? 아마 그때 이상부터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시내 주행에서는 진짜 1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1도 필요 없고, 외곽의 국도 주행 시에 이제 2차선 말고 1차선에서 앞에 차가 많아서 그냥 따라가게 할 때 시속 한 60, 한 80 그냥 쭉 주행하거나, 안 그러면 주변 경관이 좋아서 조금씩 한 번씩 바라보면서 갈 때 사용해보면은 확실히 손 피로도도 줄어들고, 그리고 좀 요즘 같이 좀 더워지는 날씨에 손에 땀 말리고 그럴 때 손 피로도나 약간 좀 편안하게 갈 때 확실하게 사용했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매뉴얼상에 보면은 140까지 크루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속도까지 사용해보진 못했지만 한 80에서 한 100선까지는 사용을 해본 것 같은데, 편안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속 라이딩을 즐기시고 속도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딱히 별 필요 없는 옵션이지만은, 그래도 천천히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 경관을 돌아보시면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옵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깔끔한 전자식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갖고, 호불호가 나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스하기로 하고, 근데 시인성 하나만큼은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눈에 확 들어오고
RPM이라든지 기어 단수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거는 딱 즉각적으로 운전자에게 바로 올 수 있는 시인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만족하면서 탔던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 넘어가면은 장점에서 이야기했었던 사이드박스입니다. 사이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식까지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사이드박스가 이제 120만 원이었고 양쪽 60, 60, 120 해갖고 프로모션 달면은 50% DC 된 가격이죠. 120만 원에서 60만 원이죠. 50% DC 하면은. 근데 21년식부터는 197만 원입니다. 공식 판매전 가격.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뭐 저는 120에 샀기 때문에, 그리고 120에 50% 프로모션 적용해서 샀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21년식부터는 197만 원이라고 하는 게 제가 사진 않았지만은 좀 이해하기 힘든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문제는 파손 시에 한쪽만 구매하기가 힘들다는 거. 왜 세트로 팔기만 하고 한쪽은 팔지를 않는 건지, 제가 물론 뭐 구매 요청을 해본 건 아니지만은 타시는 차주분들한테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한쪽만 구매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게 왜 그런 건지 좀 이해가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이제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19년식까지는 120만 원 할 때 사이드박스 밑에 하부에 방열판이 있던 게 197만 원이 되면서도 방열판이 없어졌다는 거. 물론 20년식에 120만 원 이제 판매할 때도 방열판이 사라졌습니다. 20년식부터 사라졌는데 21년식 197만 원이 되면서도 하부 방열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뭐 가와사키 내부에 뭐 박사들이 있으니까 단발 머플러로 바뀌면서 머플러 열기로 인한 이제 뭐 사이드박스 데미지가 없고, 그러니까는 뭐 자기들이 다 세팅을 해보고 뺐겠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방열판이 이제 사박 가격은 올랐는데 빠졌다는 게 사실상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사고가 나거나 뭐 일이 생겨갖고 사이드박스가 파손됐을 때는 조심스럽게 저는 직구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직구가 거의 구매할 때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뭐 업에서 이제 직구를 했던 예전에 이전 차종이죠. 이제 실버 지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직구 가격이 워낙 저렴했고,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차값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사이드박스까지 포함한 가격이었고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었는데, 블로그 글을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사이드박스까지 포함된 것도 있지만 또 그 사이드박스 안에 방수 소프트백까지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직구 물건도 뭔가 하나 딸려 들어오는데 정식 구매를 한 건데도 뭐가 빠져 있다는 거, 뭐가 계속 하나씩 빠진다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물론 뭐 각 메이커마다 흔히 좋아하는 사람들을 바라고 하는데, 뭐 저는 가와바인 것 같습니다. 가와바인 것 같고, 가와사키 차가 좋고, 가와사키 차가 이쁘고, 뭐 흔히 말하는 남자는 가와사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와사키가 좋은데 계속 이렇게 이제 정책들이 유지가 된다면은 한 번쯤 다른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다음 차를 구매할 시기가 온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인터넷에서 좀 이슈가 됐었던 단발 배기로 바뀌면서 밸런스랑 이제 진동 부분입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둔한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고 시부터 이제 저는 투닝 머플러를 달고 나왔었고, 그리고 우측으로 쏠린다는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측으로 쏠린다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주행하면서 못 느껴서 그게 단점이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리고 제조사에서 뭐 박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테스터 라이딩을 했을 텐데 그 우측으로 쏠리는 거를 가만히 냅두고 출고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밸런스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정 머플러를 달고 지금 주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밸런스에 대해서 말이 없으셨습니다. 말이 없었고, 물어봤을 때도 아니라고 하셔서, 순정 머플을 달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거는 개인차가 있거나 정말 진짜 예민하신 분이 아닐까,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진동 타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저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일정 단수, 일정 RPM이 되면은 올라오는 진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트에서 올라오는 진동도 있고 핸들에서 오는 진동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진동은 사람마다 좀 뭐 아무렇지 않은 느낌일 수도 있고 좋은 느낌일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진동이 없는 바이크가 있나 생각을 해보는데 없는 바이크가 있는지 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출력과 주행 퍼포먼스 부분인데 지수기나 뭐 닌수기, 바뀐 닌수기 차주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장점이면서 단점이 편안하기 때문에 심심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저한테는 과한 출력이고 다 쓰지 못하고 차량에 대해서 다 활용을 하지 못하지만은 점점 타면서 느끼는 거는 심심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가끔 뭐 이제 리터급인데도 고속에서는 미들급 레플리카 알차들한테 따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초고속을 지향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렇게 신경 쓰는 부분도 아니고 불만을 안 가졌었는데, 심심하다는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뭐 흔히들 그렇게 다른 연식의 리뷰를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은 약간 정직한 모범생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가와차인데 약간 혼다 느낌이 나는, 정숙한 느낌도 있고 주행도 편안하고. 근데 이제 장점인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단점이 되어버리는, 약간 심심한, 재미없는 그런 걸 조금씩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단점이자면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고속이 260이라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초중반 토크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거의 저속에서든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서든 충분하게 올라오는데, 뭐 보통 속력을 이야기할 때 한 Y존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뭐 Y 한 230, Y 한 30까지는 사박을 장착하고 나서도 무난하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이상은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근데 물론 아무래도 레플리카 알차라고 불리는 이제 경주용, 네 번째로 차량에 대한 단점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불만입니다. 바이크 이제 센터를 하시는 분들, 미케닉이신 분들에 대한 불만인데, 물론 정말 잘 보시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분 같은 경우는 되게 꼼꼼하게 봐주시고 잘 보시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최근 이제 출고 시에 이제 제가 장착했던 저머나이 2 이제 프론트에 카메라인지 배선인지 문제가 생겨갖고 점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안 돼가지고요. 일단 점검 결과는 이제 프론트 카메라랑 이제 본체 사이에 중간 연결 배선 문제로 판명되었는데, 그래갖고 판매 이제 업체인 모토캠에 연락해서 중간 배선을 구매하고,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센터를 가서 재점검을 받았습니다. 재점검 결과 뚜둥, 연결 배선이 문제가 아니고 카메라가 문제였습니다. 카메라가, 배선이 문제가 아니었고.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딘지 말이 나올 것 같아갖고 말은 못하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점검 받았던 곳에서 설명을 해줄 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제가 이야기를 하자니 혹시나 기분이 나쁘실까봐 말 안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마찰이 생길까봐 그냥 내가 다른 곳 가고 다시 점검을 받았는데, 카메라 문제라서 카메라 교체를 했습니다. 카메라 교체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물론 배선은 아무 영향 없이 말짱했습니다. 말짱했는데 그냥 뭐 카메라 이제 교체하고 잘 돼가지고 첫 번째 점검 받았던 곳에 뭐 따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따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했습니다, 따로. 근데 이제 좀 그 업체에 대한 신뢰도는 좀 저 개인적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곳에 정비를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크를 타면서 아직까지도 잘 타지 못하고, 이거는 정말 겸손이 아니고 그냥 잘 타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걸 즐기는, 코너도 그냥 천천히 느릿느릿 그냥 그런
약간 간만 본다고 해야 되나요? 맛만 보고 있는 그 발인이로서 구입하고 나서 이제 만키로 리뷰인데, 정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들으셨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드는 리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조금 요즘 들어서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투어도 많이 다니시는데, 날이 좋다 보니 이제 사고 소식도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바이크를 타는 녀석이라 뭐 저는 속도 안 땡기는데요, 뭐 저는 천천히 다니는데요 라는 말을 절대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교통법으로 따지자면 저도 가속을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땡길 때 땡기고 천천히 다닐 때 천천히 다닐 수 있는 라이더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이제 안전이 최고라는 걸 잊지 마시고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거는 안전은 진짜 제일 최선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결혼하셨으면 가정을 생각하시고, 미혼이시라면 미래와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주행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요즘 뭐 앞번호판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조금 더 성숙한 운전 문화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이만 뿅!